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진이 뒤늦게 국내 증시를 강타하면서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이번 사태로 미국 연준이 긴축을 좀 강하게 이어가진 못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오늘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좀 확인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밤 당장 9시 30분이죠.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CPI에서도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감대로 3월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25bp만 인상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금리 동결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우존스가 집계를 했는데요. 2월 CPI 시장 전망치는 전년 동기를 대비했을 때 6%,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이게 지난 1월에는 전년 대비 6.4%, 전월 대비 0.5%보다 떨어진 수준이라는 건데요. 어제 뉴욕 연은이 발표한 2월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이 기대감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물론 6% 상승이 좀 둔화된 모습은 맞지만요. 연준의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여전히 3배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연준은 과연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시장 위기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월가에서는 연준이 어느 편에 설 걸로 좀 예측이 나올까요? 월가도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요. SVB 붕괴 여파가 광범위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아직은 없다면서 CPI가 시장을 상회한다면 예. 연준은 결코 베이비 스텝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연준에게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임무가 아직까지 우선이라는 건데요. 반대로 월가의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요. 이번에 연준이 50bp가 아닌 25bp를 올릴 것으로 보지만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센텐더 US 캐피탈에서도요. SVB 사태가 연준에게 브레이크가 될 것이다 라면서 최소한 이번 사태가 연준에게 지난해 상당히 좀 긴축을 잘 해왔다.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충분히 많이 했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 수면 위로 다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준에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노무라 증권에서 이번 3월에 연준이 25bp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인하 전망은 좀 파격적이긴 합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3월 FMC 전망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보니까 동결에 대한 전망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앞서 노무라에서는 25bp 인하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변이 없다면 뭐 베이비 스텝, 동결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JP모간에서 25bp 인상, 베이비 스텝을 전망했고요. 예.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퍼시픽 인베스트먼트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긴축을 완화하는 정도에는 이견이 좀 있지만 50bp 인상을 전망하던 기존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렇네요. 게다가 오늘 밤에 CPI가 발표되고요.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발표가 됩니다. 때문에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까지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죠. 예, 일단은 25bp 인상 전망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오늘 밤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 후에 이 예측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이슈 좀 더 보자면 크레디트 스위스가 재무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장이 마감하고 발표가 된 뉴스였습니다. 예.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요, 2022년과 2021년에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취약점은 재무제표의 위험평가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난 2년간 재무보고 관련해서 내부 통제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밝혔고 외부 감사인 PwC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서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난주에 연간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미국의 SEC로부터 보완을 좀 요구받았고요. 그 사이에 SVB 사태가 벌어졌죠.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주목하는 시선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자 아빠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SVB 사태의 다음 주자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오랜 투자자였던 미국의 투자 운용사인 해리스 어소시에이츠도 지분의 전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재무보고서 오류를 시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올해 이 부족한 최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급여를 좀 삭감하거나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의 주가 뉴욕 증시에서 4.5% 하락했고요. 스위스 증시에서는 14%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업계 리스크 좀 끊이지 않는 모습인데 오늘 은행주들 낙폭이 엄청난 하루였습니다. 자, 당분간도 이런 압박이 좀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어제 장에서도 이 은행주들이 특히 좀 크게 흔들렸죠. 그렇죠. 이 제2의 SVB 후보군으로 먼저 지목됐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60% 넘게 떨어지면서 장중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팩웨스트 뱅코프가 45% 하락을 했고요. 중소기업인 자이언스 뱅코프, 코메리카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죠. 또 대형은행인 US 뱅코프,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나오면서 은행들이 저마다 아직까지 유동성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요. 또 자사주 매수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살펴볼 부분들은 많습니다. 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풍전등화 상황이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연준의 정책 결정, 또 은행들의 대응도 주목할 부분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